어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집도 땅도 통장에 있던 돈까지. 그런데 딱 3일 뒤였습니다. 아들이 등기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아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재산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단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남겨놓았던 걸까요? 어머니 순자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작은 집 한 채와 얼마 되지 않는 예금으로 아들 민호를 키웠습니다. 민호가 결혼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평생 모은 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마지막으로 도와줄게. 순자가 가지고 있던 것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남겨준 작은 땅, 그리고 통장에 있던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 주는 거야? 그래. 그럼 엄마는? 순자는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살 만큼 살았어. 그날 민호는 어머니가 준비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도 넘겼고 땅도 넘겼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까지 아들의 사업 계좌로 옮겼습니다. 모든 것을 넘긴 뒤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친구 집에 며칠만 있을게.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편한 데 있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엄마가 넘겨준 아파트 잠깐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참 침묵하던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 게 그냥 아파트가 아니었어.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엄마 아파트에 숨겨진 권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순자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남편은 순자에게 한 가지 서류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마. 순자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기 전날 그 서류를 처음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준비해둔 문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언젠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질 것. 그런데 그 조건보다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아들에게 넘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경우 일정 금액이 어머니의 노후 생활비로 자동 확보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마지막 삶을 지켜줄 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민호는 그날 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가진 걸 다 받았다고 생각했어.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키고 있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응. 민호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더라도 당신이 늙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순자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순자는 한참 후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응. 재산은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어.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힘들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며칠 후 민호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 집부터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해. 그러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것보다 훨씬 적은 거야.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제대로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밥상 앞에서 순자는 웃었습니다. 내가 밥도 다 해주고 별일이 다 있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사실 오늘에서야 알았어. 뭘? 엄마가 나한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다는 걸.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켜줬네요. 그리고 사진 옆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어쩌면 집도, 땅도, 돈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 순자는 그날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날부터 어머니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넘겨준 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어머니. 그날 이후 아들은 돈보다 먼저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지켜온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가진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혹시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께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